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그전 수석 부위원장, 지금은 경북도당 농어민위원장 맡고 있는 조원희입니다. 오늘은 우리 백혜숙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님과 대담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생산을 알고 유통을 알고 소비를 아는 국가식량 디자이너 백혜숙입니다. 좀 더 길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우리의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도시농업 관련한 활동을 10년 이상 해왔고, 도시에서 먹을거리에 대한 부분 확산을 위해서 서울시하고도 많은 노력을 했고요. 최근에는 서울시 농산식품공사에서 4년 동안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소비자 시민 모임의 농식품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백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박수. 야, 아주 경력이 화려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가지고 계셨던 생각들을 네. 최근에 이제 책으로 묶어냈어요. 다중 위기 시대 국가 식량 디자인. 요 책입니다. 네. 책. 출판 기념회 하셨는데 네. 출판 기념회 해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제가 사실 이렇게 보람을 느꼈던 게 2019년부터 제가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농민분들을 만난 거예요. 제가 이제 유통 현장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 유통이 바뀌면은 우리의 농업도 바뀌고, 그러니까 생산도 바뀌고 소비 부분도 많이 바뀌겠다. 이 유통에 대한 이 핵심 가운데 허리,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농민분들을 만났는데요. 그 농민분들이 이제 해주신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유통 혁신을 해야 되겠구나, 법안을 어떻게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 국가 식량 디자인이라는 이게 뭐 의제가 네. 엄청납니다. 다중위기 시대에 네. 국가 식량 디자인. 네, 그 의제. 핵심이 또 요 안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 유통을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의 기후 위기 시대에 이제 식량에 대한 위기, 그리고 점점점 우리 농경지도 줄어들고 있고 농민도 줄어들고 있고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려면은 뭐 네. 그런 거 차차 좀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고 네. 출판 기념회 하면서 떨지는 않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농민들을 다 만나고 다녔는데요. 그때 출판 기념회 할 때 만나셨던 농민분들이 축하한다, 뭐한다, 못 가서 미안하다, 책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느냐 하시고 현장에 새벽밥 먹고 또 현장에 달려와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거기에 사회 보시는 분이 눈빛이 다르다. 다른 출판 기념회 가본 분들 이렇게 봤는데 제 출판 기념회 오신 분들 눈빛은 정말 다르고 다 웃는 얼굴이시고 너무 마음이 훈훈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출판 기념회 하면서 제가 또 보람이 있었던 게 저의 그야말로 광활한 네트워크. 변희재 마당발이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서로가 막 놀라시더라고요. 맞아. 그 세대 과시하기 위해서 네. 또 출판 기념회를 하시고. 미디어 워치에 변희재 대표님 오시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정도였어. 막 이렇게. 요즘에 변희재 열사. 네. 제가 그분을 만난 거는 윤석열 퇴진 활동하면서 그 현장에 늘 같이 다녔거든요. 하여튼 보람 있었던 거는 그동안 제가 헛살지 않았구나,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러면서 현장에 계신 분들 열심히 찾아다닌 덕분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도 상주의 친환경 농업인들 데리고 이제 모시고서 진주 통영 견학 가느라고 이제 그때 출판 기념회 못 올라와 봤었는데 그래도 그 출판 기념회 분위기가 생생하게 이제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재밌었죠.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네. 3년 전에 출판 기념회를 한번 해봤었어요. 네. 근데 한 번씩 정리하는 게,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자기 삶을 정리하는 계기로서 이렇게 그 책을 내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 다중 위기 시대 국가 식량 디자인 이렇게 보니까
생태적 복지국가라는 네. 아젠다를 또 제시하셨어요. 네. 그럼 생태적 복지국가는 어떤 모델인가요? 일단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정말 많은 국가들이 이런 그러니까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국가 정책이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우리 농업 먹을거리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의 이 복지국가라는 그런 부분이 더욱더 더 지금 필요한 시기인데 보편적 복지국가를 넘어서서 이제는 기본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의 정신, 철학을 반영한 생태적인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 출발점이 농업 먹을거리에 있다. 그러면 농업 먹을거리가 그래서 이제 공공식료 시스템 네. 뭐 유통구조의 개혁, 네. 그다음에 지역 상생 도시농업 뭐 이런 걸 갖다 이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제 제시를 하셨는데 네. 그럼 공공식료 시스템을 어떻게 이제 바꿔나갈 계획이세요? 공공식료라는 이제 개념을 소비자 차원에서 접근한 거잖아요. 공공식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먹을거리의 공공화죠. 그런데 이제 지금 농업에서는 농업의 공공화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공공농업. 근데 공공농업만 얘기해가지고는 안 되죠. 지금 현재 또 유통도 공공유통이 돼야 되는 거고 공공식료 이렇게 이제 3자가 연결되고 결국에는 이게 순환 경제화 되어야지 이게 큰 그림의 생태적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순환 네. 경제 중요하죠. 네. 그래서 공공식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 떨어져 있던 생산, 유통, 소비 떨어져 있던 것들을 하나로 연결하면서 이거를 공공의 개념으로 올려야 된다. 우리가 보통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면은 그건 시장 영역인 거고 시장 영역이 아닌 사회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공공 영역이라는 그런 부분들 지금 기후 위기 그리고 우리 경제가 점점점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수록 사회 영역이라고 하는 공공 영역이 더 강화가 돼야 되고 그게 국가의 역할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가가 해야 될 커다란 그 아젠다 중에 하나가 공공식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서울시 농산물유통공사의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또 유통개혁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그걸 하면서 또 뭐 농피아 기존에 이제 그 기득권 카르텔 네. 또 이런 세력들하고 열심히 싸우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도시농업을 하면서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를 이제 높이고 저 같은 경우 제 아들이 지금 2명이 다 농촌으로 내려가 있어요. 도시에서 나고 자라고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바로 농촌으로 내려갔거든요. 진도. 네, 완도. 완도. 완도랍니다. 네, 그 아들이. 근데 저도 이제 앞으로 갈 곳입니다. 농촌이라는 곳이, 그 지역이라는 곳이. 그래서 그 지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도시에 있는 분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균형기촌 교육도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도시농업 하면서. 근데 그분들은 내려갔다가 거기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다시 못 살겠다가 올라오는 데이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알고 보면 결국에는 농산물 재가격을 못 받는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서울시 농산식품공사 가락시장이라는 곳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공정한 가격이라고 적정 가격이라고 저는 믿고 있었는데 이 공영도매시장의 가격 결정 구조가 이거는 농민이 가격 결정권도 안 가지고 있는 거고 농민이 피땀 흘려서 재배한 이런 것들이 제값도 못 받고 그냥 뭐 3초 만에 경매 끝나버리고 그렇죠. 그런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유통 혁신을 해야 된다. 농민들이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에 있는 사례도 많이 봤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매제. 일본에서 경매제를 배워왔는데 일본도 지금 경매제를 안 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경매 비율이 90%를 넘어갑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10%로 떨어졌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유지되고 있을까? 생산자도 우리 소비자도 이거를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그 공영도매 시장의 주인이에요. 맞아.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생산자도 안 보이고 소비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커다란 성에 그냥 둘러싸여서 그럼 도매법이라고.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그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유통 카르텔인가요? 네. 그 농피야 뭐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완전히. 그래서 제가 활동하니까 등에 칼 맞는다. 조심해라. 아직 칼 안 맞아서. 네.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누가 백혜수를 건드리나 못 건드리지. 네.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네. 거기엔 정말 피눈물 나는 현장이라는 걸 제가 네. 농민분들 만나면서 알게 된 거고. 그 농민이 여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락시장에 출하하면은 우리 농민들의 생산비나 우리 농민들의 그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는 가격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내 사명이다. 제가 그 공사라는 공직에 있다라는 거는 세금으로 제가 월급을 받는 네. 거잖아요. 그거는 저의 그러면 여기에서 사명은 뭔가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고쳐야 된다. 네. 우리나라가 농업 개발도상국이라는 말, 아직까지 개발도상국 지위다라는 말 듣고도 깜짝 놀랐지만 저의 사명이 농업을 선진화, 농업 먹거리, 우리 식문화, 세계적인 식문화에 맞게 이런 생산, 유통, 소비의 시스템도 선진화 시켜야 되겠다. 이게 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가 사명을 준 거 아닌데 네. 스스로. 그럼요. 그 농업 네. 문제 해결의 여전사, 먹거리 네. 문제 해결의 여전사. 백다르크라고 저보고. 백다르크. 오, 좋아요, 백다르크. 좋은 성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네. 그 부분이 모든 농민들이, 모든 소비자들이 그 부분을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난 정부에서,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농정 개혁을 위해서,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지 않습니까? 네. 그 문재인 정부의 그 농정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보세요? 사실 기대했던 바가 크죠. 저는 정말 크게 기대했던 거는 농민헌법이었어요. 농민헌법. 네. 정말 많은, 그러니까 농협 포함해서 거의 모든 우리 농업계에 계신 분들이 사인해주고, 그리고 우리 소비자분들도 많이 동참을 해주셨어요. 그 저도 농민운동, 네. 농민헌법 개정 운동본부에서 또 저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잘 알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무산된 거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데 그거를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게 농정 철학에 반영이 되고 농업 정책에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되지 않았던 거. 그래서 정권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은 관료는 그대로 되지 않았나. 그리고 맞아요. 이 농정을 이끌어가는 그야말로 소수의 그 전문가 이런 분들에 의존하지 않고 하향식이 아닌 오늘 우리 토론에서 나왔던 그 상향식 예. 정책 수립. 그렇죠. 그런 기반을 좀 마련해 줄 줄 알았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농업회의소 같은 경우도 네. 저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줄 알았어요. 거버넌스에 네. 또 실패를 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웠죠. 그래서 저는 농투기가 그 역할을 좀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농특위에도 못 들어갔지만 네, 그래서 제가 더욱더 정치권으로 진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하게 된 계기가 거기에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농정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가 그렇게 후하진 않네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늘 한 가지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권을 우리가 재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 정권에 맞게 이 농정 철학을 반영하고 농민하고 함께 정말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이 새로운 농정 대전환을 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런 체계가 뭐냐면 입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입법 권력을 내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행정 권력하고 입법 권력 내주면 안 되지. 지금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에다가 맡겨놓으면 진짜 엉망진창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총선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야 되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안타까웠던 게 이 권력만 바꿨다라고 창출했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나란히 같이 가줘야 된다. 그렇죠. 행정 권력하고 입법 권력이 같이 가줘야지 이 낙후됐던 내용들이
빨리 복원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아쉬웠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 저희의 농정 대전환을 이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주체 역량이 좀 부족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그 정치권의 농정 개혁 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정치 개혁에서 3선 이상 국회의원들 싹 물갈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고이면 썩게 돼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 농정 입법 하시는 분들 몇몇 이렇게 보시면은 개혁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 계시더라고요. 개혁 의지가 떨어지고.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저는 유통 분야, 유통 혁신이 일어야지 다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통 혁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원님이 계신가라고 봤을 때 유통 혁신에서는 저는 정말 한 부분이 못 봤다라는 사실. 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농정 철학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생산, 유통, 소비를 알고 이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 농정 전환을 이끌어내고 농업을 공공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줘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백혜숙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유통혁신 전문가. 네. 그다음에 그 백다르크 의지와 실력을 겸비한 백다르크가 들어가야 된다. 네, 그리고 저의 이 폭넓은 인적 자원. 마당발.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체 역량을 갖추고 있는 배우 세력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제가 이슈 파이팅을 너무 잘해요. 이슈 파이팅 잘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지금 우리 농업 그야말로 우리 이야기를 왜 안 들어줘? 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표가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연대를 하게 되면 힘이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농업인만이 아니라 이 농식품 분야, 유통 분야, 소비자 분야 이렇게 관계 인구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관계 인구. 농어촌 인구만이 아니라 관계 인구. 우리는 관계 인구가 짱이야. 우린 관계 인구가 견고해. 우린 연대가 이렇게 잘 돼 있어. 이런 힘을 가져야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입법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 적합하다. 유통 생산을 알고 그리고 도시농업 빼고 깨알자라. 네, 깨알자라. 그다음에 네, 유통 분야에서 제가 가장 유통 현장에 들어가서 농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청취했기 때문에 유통의 방향성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제가 소비자 박사 논문을 또 쓰고 있으니까 이 세 가지를 점선면을 이으면은 어떻게 되죠? 이제 입체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입체적으로 설계해서 네. 이제 앞으로 대전환을 이뤄내겠다. 네. 그걸 이제 백혜숙이 앞장서서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뭐 이게 모든 부분에 다 전문가일 수는 없는데 지금 농정을 보면은 농정이 이제 농업 정책, 그다음에 농업 정책의 핵심은 가격 정책, 소득 보전 정책이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농촌 정책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농촌에 지금 농업 농촌을 기반으로 한 도시들은 또 지방 소멸을 걱정하고 또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저런 농촌 정책들을 수립하고 그걸 갖다가 예산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면은 농업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 나는 농촌 정책도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딱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농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삶의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농민만이 계시는 게 아니라 중심은 우리 농민이죠. 그런데 네, 농촌이라고 하는 삶의 공간으로서 이 삶의 질을 어떻게 농촌에서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 지역 단위의 공공 인프라, 농촌에서의 삶이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물론 경제적으로만 보게 되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도시에서의 인프라 못지않게 농촌에 적합한 그런 공공 인프라를 많이 확충해서 도시의 인구가 농촌으로 오고 농촌에 있는 분들이 아이도 많이 낳고 거기에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농촌 디자인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큰 틀에서 국가 식량 디자인을 설계를 했기 때문에 식량이라고 하는 이 생산 기지, 그렇지만 생산으로서의 기지만이 아니라 가치 창출로서의 기지로 역할을 우리 농촌이 정말 크게 할 수 있다. 이제는 공공 영역의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이야말로 이제 농촌이다. 그래서 이런 농촌을 개발하는 성장 중심이 아니라 공공 영역의 가치 중심의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창출의 공간 좋습니다. 네. 이런 큰 일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보는 지금까지 이 농업 먹거리 전문가를 한 번도 국회의원에 이렇게 배치를 하거나 공천을 하거나 한 적이 없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20대 국회에서 우리 김현권 전 의원이 농업 먹거리계를 대표해서 이제 의회에 진출해서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냈는데 아쉽게도 21대에는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22대 국회에서 백혜숙이 들어가서 반드시 들어갈 방법을 전략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럼요. 일단 제가 지난번에 도전을 했습니다. 농업 분야 후보로 도전을 해서 민주당에서 비례 17번을 받았어요. 그런데 위성정당 시민당이 만들어지면서 제 앞으로 10분이 들어와서 27번으로 밀린 그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농민이 아니어도 어민이 아니어도 축산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당당하게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후보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은 디지털 전환 시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 시대예요. 융복합 시대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농업 먹을거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가. 농업뿐만 아니라 유통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아우르고 우리의 전반적인 국가 안보로서 그 다음에 식량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적임자로서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제 4년, 그 이후로부터 4년 제가 더욱더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공공식료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발굴했고, 지난 대선 때도 제가 공공식료 시스템에 대한 정책도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책적인 부분으로 더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고 정책으로 승부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 정책에 대한 전문가 백혜숙이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응원, 관심,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제 마무리 발언처럼 이렇게 됐는데 네.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농업 먹거리계도 보면은 지금 정당에서도 호남의 농민들은 또 민주당을 지지하고 영남의 농민들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변수가 안 돼요. 농업 먹거리계가 진짜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정당, 지역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보고 또 그 정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보고 지지해야 앞으로는 더 주목받고 우리를 위한 정책들이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백혜숙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님 활동을 갖다가 앞으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혜숙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님 포부였습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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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